17. 실패로부터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기. 실패로부터 배우는 매혹적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실수를 기회로 활용하여 성장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수와 그 원인을 인식하고 실패 패턴을 식별하고 실수를 분석하여 시정 조치를 결정하고 기술을 적용하여 변화를 더 잘 탐색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반복되는 실수로부터 배울 준비를 하고 실패의 긍정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칠 때쯤이면 리더십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실패를 동맹으로 만드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여 실패로부터 배우는 힘을 설명합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여 더 나은 리더가 되십시오. 실수로부터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기. 모든 리더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실수의 원인을 이해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수와 실패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는 오류이고 실패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모두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식별한 후에는 실수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획 부족, 지식 부족, 부적절한 실행 등 오류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성하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반영된 지식을 사용하면 동일한 실수를 2번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패 패턴을 식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실수로 인한 실패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전략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세스 개선 및 성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조사할 때 이를 분석하여 수정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분석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실수 반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정 조치를 구현하는 실행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언제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기존 전략과 기법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기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기술의 효율성을 테스트하고 성능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를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면서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실수를 조사하고 반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략을 식별하는 규율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에 직면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실패를 과정의 일부이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발전과 개선의 도구로 활용하십시오. 실수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 패턴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개발하고 기술을 적용하고 실패의 긍정적인 점을 찾아냄으로써 당신은 더 나은 리더가 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패 패턴 식별. 실패는 불편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학습과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더로서 실패의 패턴을 이해하면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더 나은 리더가 되고 팀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실패 패턴을 인식하려면 시간을 들여 추세를 조사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조사하고 반복되는 실패 패턴을 찾아보세요. 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면 향후 동일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패의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잠재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전략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작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프로세스를 설정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 패턴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핵심 측면은 패턴과 실수를 조사하여 얻은 통찰력을 활용하여
프로세스의 약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세스 간소화, 자동화 생성 또는 더 나은 도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학습과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실수를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규율을 개발하고 잠재적인 교훈을 반영하고 식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실수를 계속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배우고 개선하는 데 활용하십시오. 실패의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탄력성을 유지하고 목표 달성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정 조치 결정을 위한 실수 분석. 실수를 분석하는 것은 수정 조치를 결정할 때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국 실수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실수 분석은 실수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조사, 사용 가능한 보고서, 검토, 실수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 수집이 포함됩니다. 근본 원인이 확인되면 데이터를 평가하여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유사한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이 개발되면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세스 변경, 추가 교육 제공, 새로운 보호장치 및 통제 도입 등 다양한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 계획에는 그것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유사한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실수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 교훈을 적용하여 기술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성찰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장과 개선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실패의 긍정적인 결과에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수를 분석하는 것은 시정 조치를 결정하고 유사한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간을 들여 실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평가하여 최선의 경로를 결정하고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것은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실수로부터 배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 변화를 더 잘 탐색하기 위해 기술을 적용하기.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는 변화하는 조건과 환경에 맞게 전략과 기술을 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로서 당신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를 인식하고 전술이 계속 작동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언가를 조정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로서 귀하는 항상 정보를 얻고 주변 상황이 언제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전략과 기술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정하거나 강화해야 할 영역과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이도록 현재 전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다음으로 변화하는 조건에 더욱 적합한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전략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전술을 혁신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개발한 후에는 이를 테스트하고 결과를 분석하십시오. 이는 변경한 내용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석을 기반으로 변경한 내용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계속 조정하세요. 변화보다 한 발 앞서서 필요에 따라 추가 변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탐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리더로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변경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략과 전술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공적인 팀을 이끄는 열쇠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로부터 배우기.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큰 자기 인식을 얻고 우리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수의 패턴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욱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수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동작만 취하기보다는 왜 실수가 계속 발생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각 실수를 조사하고 문제의 원인을 식별하는 규율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애초에 실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향후 경험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고 유사한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활용하여 기술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울 때 기반으로 삼을 성공 패턴을 식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떤 전략과 기술이 더 성공적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잠재적인 위험을 해결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하고 실패의 긍정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동기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력성과 인내의 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기. 실패는 해결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며 특히 특정 분야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학습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실패의 긍정적인 결과를 인식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태도를 개발하고 실패를 성장과 성공을 향한 여정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 실패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프로세스 내의 근본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변경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운 긍정적인 교훈을 파악하는 것은 실패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탄력성과 인내의 태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좌절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 목표 달성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실패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수를 학습 경험으로 보고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탄력적인 태도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패를 과정의 일부이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그것이 성공을 향한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좌절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발전과 개선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실패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패턴을 식별하고 예방 전략을 개발하여 향후 유사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로부터 배운 귀중한 교훈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 사항을 더 잘 탐색하고 향후 유사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리더로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패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당신은 어떤 일에도 대비하는 성공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실수를 인식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실패 패턴을 식별하고 실수를 분석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고 기술을 적용하여 변화를 더 잘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실패의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실패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배우면 성장하고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수 방지 주의해야 할 사항. 리더십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주요 실수 중 하나는 한 유형의 리더에게 효과적인 동일한 전략과 기술이 다른 유형의 리더에게도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리더가 팀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는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업무 위임에 매우 능숙한 관리자는 보다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주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에는
더 많은 참여와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익숙한 리더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위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리더십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격, 강점, 약점이 매우 다양하며 리더십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종자가 되기에 더 적합한 사람도 있고 창의적인 역할에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각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리더십은 항상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실수를 하며 리더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었을 때 앞으로 나아가고 시정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팀원들로부터 존경심을 잃게 되고 진행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리더가 학습에 열려 있고 팀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꺼이 변화할 의지가 있음을 팀 구성원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부정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하기 쉽습니다. 실수를 인식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의 긍정적인 결과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성장의 여지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더 강력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마다 기술과 강점이 다르며 동일한 전략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과정의 일부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실패의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